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대방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를 며칠씩 붙들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루를 버티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자신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들. 하지만 니체는 이런 상황 앞에서 단호하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너를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스스로를 세우지 못한 너 자신이다. 이 문장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당신의 흔들림은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누군가는 같은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은 듯 웃어넘기는데 당신만 밤새 그 말을 곱씹으며 참 못 이루는 걸까요? 나만 이렇게 예민한 걸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해본 적 있으신가요?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이 철학 채널이 계속 자라는 큰 힘이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소통해 주세요. 오늘 당신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계속 상처받게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어떤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의 무표정한 얼굴 하나에도 밤새 자신을 되돌아보며 괴로워했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의 짧은 피드백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의심했고 친구의 농담 섞인 말 한마디에 관계 전체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늘 궁금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주변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태연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더 강한 비난을 받고도 금방 회복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나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걸까? 나는 정상이 아닌 걸까?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니체의 한 문장과 마주했습니다. 상처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빈틈에서 시작된다.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아픈 말을 한 것은 상대방인데 어떻게 그게 내 안의 문제란 말인가? 하지만 니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말 자체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구조가 아직 단단히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자신이 어떤 상태일 때는 덜 아프고 어떤 상태일 때는 더 깊이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 자신이 스스로를 믿고 있을 때는 타인의 비판이 그저 하나의 의견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심하고 있을 때는 그 똑같은 말이 치명적인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말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은 말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니체가 말한 빈틈이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 때, 그 빈 공간으로 타인의 말들이 파고들어와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벽은 바람을 막아내지만 구멍난 벽은 바람이 그대로 통과하듯이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쉽게 흔들려 왔는지를 처음으로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유난스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향한 시선이, 자신을 지탱하는 내면의 기둥이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생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긍정하는 힘, 타인의 평가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확신. 그것이 없을 때 인간은 외부의 모든 것에 흔들리게 됩니다.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가 바람에 쉽게 쓰러지듯이. 그날 이후 그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를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말이 나를 아프게 하는가? 내 안에 어떤 빈틈이 이 말을 상처로 받아들이게 만드는가? 그리고 그는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결국 세상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의 무례함이 상처가 되지만 자신을 존중하면 그것은 그저 상대의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단단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한 시선을 다시 세우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당신이 이 순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상처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했을까가 아니라 왜 나는 저 말에 이토록 흔들리는가? 그 질문의 답 속에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단단함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니체의 문장을 곱씹으며 자신의 반응을 처음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무너질까? 왜 같은 상황에서도 누구는 흔들리지 않고 누구는 며칠씩 괴로워할까?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비난처럼 들리던 말들이 사실은 그의 해석을 통해 더 날카로워졌다는 것을. 니체는 인간이 약해서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혹한 의미를 덧취하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저 사실을 던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서 이야기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가장 비참한 주인공이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한 해석의 폭력입니다. 그는 자신이 타인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듣지 않고 그 안에 나에 대한 평가를 억지로 끼워 맞추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상대방은 단지 한 문장을 던졌을 뿐인데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개의 문장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덧붙여진 문장들이야말로 진짜 상처의 원천이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관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실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선택한 관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필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관점을 선택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모든 말을 자신을 향한 비난으로 해석하는데 그토록 능숙한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자기 부정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말은 그저 방아쇠였을 뿐, 진짜 총알은 이미 우리 안에 장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대한 당신의 해석이라고. 그리고 그 해석은 당신의 내면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은 비판을 성장의 기회로 해석하지만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은 같은 비판을 존재의 부정으로 해석합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해석 패턴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이 들어왔을 때 그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물었습니다. 이 말 자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덧붙이고 있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말 자체는 중립적이었습니다. 거기에 공격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모든 독은 그가 직접 주입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말을 빌려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능동적 해석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하는 의미를 창조하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지키는 의미를 창조할 권리가 있는데 말입니다. 단단한 삶의 시작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자신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차리는 데 있었습니다.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른 이야기를 쓸 수 있다는 사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의 작가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니체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예술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쓰시겠습니까? 당신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이야기입니까?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이 던지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힘의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세상의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창조하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해석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쏟아온 말들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부족하다. 넌 실패하면 안 된다. 넌 늘 문제를 만든다.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적어 내려가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장들은 어디서 왔을까? 타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말은 그가 스스로에게 해온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매일같이 쉬지 않고 니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적은 밖에 있지 않다고. 가장 가혹한 심판자는 타인이 아니라고. 우리를 가장 깊이 상처 입히는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상처의 근원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오래 반복되던 문장들이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 말이 자신의 내면에서 이미 수천 번 반복되던 문장과 공명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내면의 폭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잔인한 독재자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모욕을 스스로에게는 매일 가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서는 용서하지 않을 가혹함을 스스로에게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그는 자신의 전부를 부정했습니다. 한 번의 실패에도 그는 자신의 모든 가치를 의심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절에도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남을 이기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초인은 오래된 자기 비난을 넘어서는 사람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에게 가해지던 내면의 폭력을 끝내는 사람, 스스로를 심판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를 긍정하기 시작하는 사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학대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약함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기에 그는 평생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며 살아왔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기 비난은 겸손이 아니라고. 자기 비난은 책임감이 아니라고. 그것은 오히려 삶에 대한 비겁함이라고. 왜냐하면 자기 비난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를 그 자리에 묶어둘 뿐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비난은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부족함 속에 갇힙니다. 나는 실패자야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정체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니체는 새로운 언어를 제안합니다. 자기 비난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긍정의 언어. 너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너는 성장하고 있다. 너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너는 배우고 있다. 너는 문제다가 아니라 너는 과정 중이다. 그는 새 문장을 스스로에게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실수해도 나는 가치 있다.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충분하다. 느리더라도 나는 나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이 문장들이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비난하는 언어만 사용해 온 그에게 자신을 긍정하는 언어는 마치 외국어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했습니다. 언어가 세계를 만든다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고. 그는 매일 아침 자신에게
새로운 문장을 말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나는 충분하다. 나는 가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그 말은 조금씩 그의 내면에 스며들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극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초인이 되는 길은 거창한 어디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아침 자신에게 건네는 문장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말을 멈추고 자신을 세우는 말을 시작하는 것. 단단함은 자기 비난의 무게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공격보다 무서운 것은 자기 공격이라는 것을, 타인의 비난보다 치명적인 것은 자기 비난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자유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혹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친구가 되어야 한다고. 당신이 당신의 편이 되어야 한다고. 왜냐하면 당신은 평생 당신과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적으로 만드는 사람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신을 친구로 만드는 사람은 어디에서나 안식을 찾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과 화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자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도 받아들였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그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던 자신을 넘어서, 자신을 학대하던 자신을 넘어서, 그리고 그 너머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해 나가는 자신을. 단단함은 자신에게 가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단단함은 자신에게 친절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을 믿는 데서.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생의 긍정이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같은 말에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무너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을 탓하며 며칠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니체는 흔들리는 순간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지금의 나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상처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루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반응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일주일은 우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틀 만에 회복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건 일부일 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 말을 계속 곱씹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하루가 지나자 조금씩 잊혀졌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영원회귀의 관점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번 다른 높이에서 반복됩니다. 마치 나선형 계단을 오르듯이 같은 자리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층 더 높은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상처를 받는 순간마다 그 감정의 깊이를 살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덜 흔들렸다면 그것이 성장입니다. 더 빨리 회복했다면 그것이 발전입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전부를 부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변화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성장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장은 상처를 처리하는 능력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단단함은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이 빨라지는 과정이라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애썼지만 그건 불가능한 목표였다는 것을. 인간인 이상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감정이 있는 이상 우리는 흔들립니다. 관계 속에 있는 이상 우리는 영향받습니다.
문제는 상처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상처에서 얼마나 빨리, 얼마나 온전하게 회복하는가였습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란 바로 이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힘이 아니라 넘어진 후 다시 일어서는 힘. 그는 자신의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전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2주를 괴로워했습니다. 지금은 3일이면 괜찮아집니다. 6개월 전에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금은 하룻밤 자고 나면 한결 나아집니다. 1년 전에는 그 말을 한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지금은 그저 그 사람의 하루가 안 좋았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 극복의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제의 나를 넘어섭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변화는 극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쌓이고 쌓여 결국 우리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는 상처받는 자신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순간을 자신의 성장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 나는 지난번보다 덜 흔들렸구나. 나는 이전보다 빨리 회복했구나. 나는 예전처럼 자신을 비난하지 않았구나.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당신을 강하게 만든다고.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고통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은 경험이, 고통에서 회복한 경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상처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순간들은 분명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그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상처에서는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지만 10번째 상처에서는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20번째 상처에서는 며칠이면 괜찮아졌습니다. 단단함은 상처가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함은 상처를 통과해도 자신을 지켜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이란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부서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흔들림은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여러 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상처를 처리하는 자신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었습니다. 외부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부를 강화하는 것, 세상을 부드럽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 니체의 말처럼 그는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받는 순간조차도. 왜냐하면 그 순간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흔들림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아직 살아서 느끼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이 흔들려도 결국 다시 중심을 잡는다는 것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그 확신이야말로 진정한 단단함의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여전히 누군가의 말에 흔들렸고, 여전히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처를 받은 이후였습니다. 말에 흔들리더라도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요동치더라도 그는 자신의 중심을 기억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무너지더라도 그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알았습니다. 니체가 말한 그 단단함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니체의 문장은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못한 오늘의 상처는 결국 나를 더 강하게 만드는 재료가 된다. 이제 그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상처 자체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견디고 통과한 우리 자신이 강해지는 것임을 그는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상처를 피하려고만 했던 그 시절. 누군가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살았던 그때 그는 세상이 부드러워지기만을 바랐습니다. 사람들이 더 친절해지기를, 말들이 더 조심스러워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니체는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세우라고. 외부의 부드러움을 기대하지 말고 내부의 단단함을 키우라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고. 단단함은 상처가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단단함은 상처를 통과해도 자신을 지켜내는 능력이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생의 긍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까지도 포함해서 삶 전체를 긍정하는 것. 그는 더 이상 세상이 부드러워지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을 단단히 세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말이 날아와도 그는 흔들렸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쳐도 그는 당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초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고. 초인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도 계속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받아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는 자신의 변화를 명확히 느꼈습니다. 이전에는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전부를 결정했습니다. 누군가 좋게 말하면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꼈고, 누군가 나쁘게 말하면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말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타인의 말은 여전히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부를 정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은 말을 들어도 우쭐대지 않았고, 나쁜 말을 들어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이것을 자기의 법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법이 아니라 자신의 법으로 사는 것.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강함입니다. 그 변화는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어제 들었던 말을 곱씹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 예전처럼 자신을 혐오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예전처럼 그들의 평가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상처가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타인의 말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의견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존재를 결정하는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의 어려움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타인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되고 싶은 모습으로. 세상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의지로. 그것이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라고.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단단함이란 돌처럼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단함이란 마치 대나무처럼 바람에 휘어지되 부러지지 않는 것임을. 흔들리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넘어지되 다시 일어서는 것. 상처받되 자신을 지켜내는 것. 니체의 철학은 그의 삶이 되었습니다.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가슴 속의 확신으로. 머리로 이해한 지식이 아니라 몸으로 체득한 지혜로. 그는 매일 조금씩 자신만의 단단함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예전처럼 두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상처받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너머에서 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라는 것을.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법을 따르라고. 세상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가리키는 길을.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진정으로 당신의 길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상처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언제든지 그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것을. 니체가 말했듯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한 것은 결국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구독자님들께 이 메시지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님들의 행복과 단단한 하루를 응원합니다.